최근에 포드가 신차를 하나 출시했죠. 레인저 풀체인지 모델인데 작년에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출시된 거잖아요. 의심의 여지 없이 마니아층 사이에서 꾸준히 팔릴 차인 건 분명합니다. 픽업트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만들었기 때문에 차 자체는 딱히 흠잡을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형 레인저를 보면서 쌍용차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마침 쌍용차도 신형 픽업트럭을 개발 중이고 우리나라 소형 트럭 시장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판도가 뒤집히고 있거든요. 이게 쌍용차한테는 기회일 수밖에 없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우리나라 픽업트럭 시장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종도 예전보다 많아졌고 넥슨 스포츠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2019년엔 42,000대 넘던 픽업트럭 판매량이 작년에는 3만 대 벽이 깨져버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시장 규모가 줄었는데 저는 이게 넥슨 스포츠의 판매량 감소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작년 픽업트럭 전체 판매량이 29,900대잖아요. 이 중 25,900대가 넥슨 스포츠였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86.5%가 넥슨 스포츠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중에 콜로라도 판매량은 3,000대가 채 안 됐고 레인저랑 글래디에이터는 1,000대도 못 넘겼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콜로라도는 마케팅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900이랑 가솔린 모델밖에 없습니다. 레인저는 디젤 모델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디젤 모델만 들여왔습니다. 글래디에이터도 900이랑 가솔린 모델밖에 없는데 가격까지 비싸잖아요. 픽업트럭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대중적인 차가 없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넥슨 스포츠밖에 없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쌍용차가 힌트를 얻어가면 현대기아차도 위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신차 전략 같은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오늘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 다른 차종들이 이미 성공했을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차종은 토레스 전기차를 시작으로 KR10하고 9인승 미니밴 모델 같은 게 성공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였나요? 토레스는 어쩌다 보니 박리담회가 됐기 때문에 쌍용차를 흑자 전환할 수 있게 해준 거라고 보거든요. 뭐 이건 오피셜은 아니지만 토레스 마진이 그렇게 큰 차가 아니라는 소리가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들려왔고 그래서 도입되는 차를 쌍용차 입장에서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토레스의 판매량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토레스 판매량 집계가 완벽하게 될 때부터 보면 판매량이 9위에 달했고요. 상위 10위권에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가 들어온 것도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팰리세이드, 셀토스, G80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주력 모델이라 불리는 차들보다도 많이 팔린 겁니다. 그런데 토레스에서만 끝나면 티볼리랑 다를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게임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토레스의 신차 효과를 이어갈 만한 신차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토레스까지는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다음 신차부터는 평가 기준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신차부터는 헤드램프에 눈이 쌓이거나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되거나 전자장비 오류가 많거나 내비게이션 품질이 별로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소비자들은 이 순간 쌍용차한테 등을 돌릴 거고 토레스 신화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쌍용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신차가 잘 돼야 회사가 일어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돈이 되는 차가 잘 돼야 개발 비용이 나올 거고 개발 비용이 나와야 현대차랑 벌어져 있는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든 토레스 다음 신차부터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거고 이 차들만 성공한다면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점유율까지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차들이 성공한 다음에 나오는 신차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소형 화물차 시장을 공략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란 겁니다. 제가 항상 쌍용차를 말씀드릴 때 소형 트럭 이야기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갔거든요.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트럭은 1톤 트럭을 말합니다. 지금 포터랑 봉고가 우리나라 1톤 트럭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점유율 싸움은 필수입니다. 15% 내외가 되면 와 쌍용차가 이제는 진짜 많이 팔리는구나 이 정도가 될 거고 20%의 벽을 깨면 말 그대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점유율을 높이는 데에는 1톤 트럭 같은 소형 트럭 시장만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에 경소형 트럭이 매년 얼마나 등록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한 해에 13만 대가 넘습니다. 잘 나갈 때는 14만 대도 넘겼던 게 소형 트럭 시장입니다. 소형 트럭 시장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활성화되는 시장이고 경기가 좋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더 많은 일이 필요해지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물류 시장이 멈추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쌍용차랑 관련해서 소형 트럭 이야기를 안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쌍용차가 지금 상황에 화물용 트럭을 만든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물론 차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픽업 트럭 시장에서 이미 독보적인 입지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쌍용차는 무소 스포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픽업트럭 역사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1톤 트럭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넥선 스포츠를 이용한 파생 모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유율 싸움에서도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토랑 봉고가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정 문화에 가장 최적화된 차이기도 합니다. 3톤을 실어도 멀쩡한 게 포토랑 봉고란 말이죠. 그래서 적재 무게를 정직하게 설계했던 삼성 자동차의 야무진이 빠르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거잖아요. 쌍용차가 포토랑 봉고를 잡으려면 가격이 포토랑 비슷하거나 저렴해야 하고, 동시에 적재 용량은 1톤이 아니라 3톤에서 4톤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넥선 스포츠를 기반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포터보다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넥선 스포츠는 렉선을 기반으로 만든 픽업 트럭이고, 렉스터는 쌍용차의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진짜 뒷부분을 다 잘라내더라도 앞부분하고 실내는 남게 되고, 당연히 보닛이 없는 포터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거고, 매력이 없는 시장이라서가 아니라 딱히 눈에 보이는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쌍용차랑 화물트럭 관련 이야기를 깊게 안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시장 판도가 아주 크게 변할 거라는 예고가 나왔다는 겁니다. 화물트럭 시장이 2027년부터 확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바뀌는 조건들이 죄다 쌍용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이제 포터가 단종되고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한 화물차가 포터의 빈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개방형 트럭이 사라질 겁니다. 유럽이랑 미국에서만 보던 화물칸 사방이 막혀있는 폐쇄형 트럭만 출시될 겁니다. 이 소리는 뭔가요? 앞으로 차체 프레임이 어떻든 과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인가요? 현대차는 1톤 트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고유 모델로서의 경쟁력까지 잃는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쌍용차 입장에선 우리나라 1톤 트럭 시장의 출발선이 다시 리셋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차들, 토레스 전기차랑 KR10, 9인승 미니밴 이런 차들이 다 출시되고 나면 2026년쯤은 될 겁니다. 중간중간 티볼리랑 렉선 같은 차들도 세대 교체가 되겠죠. 그 다음 신차로 화물트럭을 출시하면 신차 효과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스타리아 화물차보다 저렴하고 짐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과 물류회사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진짜 모르는 겁니다. 쿠팡 로켓이 이제는 포터나 봉고가 아니라 쌍용차가 만든 소형 화물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쿠팡은 기아랑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택배 업체나 우체국 같은 곳들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죠. 저는 이걸 포드나 GM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쌍용차에서 나오는 픽업 트럭이랑 화물차는 렉선 기반일 겁니다. 포드나 GM을 보면 같은 모델을 SUV랑 픽업 트럭으로 파생시키면서도 이걸 이질감 없게 만드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렉선을 진짜 쌍용차가 원하는 만큼 활용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렉스터는 렉선대로 고급스럽게 만들면 트럭으로 나온다고 해서 크게 이질감은 없을 겁니다. 이건 쌍용차의 강점이기도 한데요. 쌍용차는 투박한 차를 만들면 오히려 점수를 따는 회사잖아요. 어차피 2027년이면 렉스턴도 이미 세대 교체가 되어 있을 거고, 세대 교체된 렉선을 기반으로 픽업 트럭부터 시작해서 1톤 화물차, 덤프, 소형 레미콘, 견인차, 온갖 다목적 화물차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유명한 픽업 트럭들은 이런 식으로 파생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큰 틀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던 걸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면 렉선 스포츠의 아쉬웠던 부분이나 포터의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죠. 렉선 스포츠는 화물칸이 좀 아쉬웠던 게 수입 픽업 트럭들에 비해서 화물칸 코팅이 부실하다는 얘기도 많고, 콜로라도처럼 뒷유리를 열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포터랑 봉고의 고질병이었던 부식 문제 같은 것들도 잡으면 완벽한 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파워트레인은 어차피 디젤은 안 되기 때문에 LPG나 순수 전기 모델 아니면 저공해 인증을 받은 가솔린 터보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톤 화물 트럭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는 게 이미 예고됐고, 쌍용차한테 유리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어차피 쌍용차는 이미 토레스 픽업 트럭을 개발 중이고 소형 트럭 시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